여러분, 안녕하세요. 믿겨지시나요? 단지 한 편의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단지 가볍게 웃고 넘길 수 있는 일요일 밤의 오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SNS에는 10만 개가 넘는 댓글이 폭발적으로 쏟아졌고 트위터 실시간 검색어에는 연자맘, 용빈증후군 하루 종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평범한 주말을 기대했던 대중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고 결국 그 장면을 다시 돌려보며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울컥함, 이건 도대체 뭐지? 한 남자의 표정이었습니다. 한 어머니의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가로지른 단 하나의 시선. 방송은 끝났지만 사람들의 심장은 계속 뛰고 있었고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한 시청자들도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콘텐츠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마주한 충격의 이름이 바로 용빈증후군입니다. 연자맘 이 눈물을 흘리던 그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수많은 시청자들이 그 순간을 캡처해 올렸고 영상 속에서 고개를 숙인 용빈의 모습은 마치 전 국민의 죄책감을 건드리는 방아쇠처럼 작용했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조용히 웃으며 남을 돕던 남자가 사실은 도움받지 못한 채 혼자였다는 것을. 방송은 그렇게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숨기고 있던 진심을. 그리고 그 진심을 처음으로 알아챈 존재가 바로 연자맘이었습니다. 이쯤에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용빈증후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요즘 자신도 모르게 이상하게 가슴이 뻐근하거나 유튜브 알고리즘이 자꾸 그날의 방송 클립만 추천해주고 있진 않으신가요? 댓글창을 내려도 자꾸만 같은 영상이 떠오르고 누군가를 향한 묘한 죄책감과 응원이 섞인 감정이 떠나지 않는다면 그건 당신도 이미 용빈증후군에 걸린 것입니다. 놀라운 건 이 현상이 단순한 팬덤 현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10만 개가 넘는 댓글 중 상당수는 그냥 지나치지 못했다. 처음엔 웃겼는데 끝엔 울고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정치 이슈도 연예 스캔들도 해내지 못한 이 감정의 폭풍. 한 사람의 침묵이 만들어낸 이 파장은 이제 문화현상을 넘어 사회적 담론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누가 이 남자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왜 지금껏 그는 웃고 있었던가? 왜 아무도 그의 짐을 나눠들 생각을 하지 않았는가? 연자맘은 사실 시청자의 또 다른 자아다 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지금. 이 현상을 단순한 예능 화제성으로 치부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현실의 단면이었고 우리가 놓치고 있던 중요한 가치들을 끄집어낸 계기이기 때문입니다. 용빈증후군은 단순한 감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쳐왔던 누군가의 고통을 깨닫는 순간의 충격입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사람마다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는 침묵으로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예전의 우리가 아닙니다. 연자맘은 누구인가? 연자맘은 본래 용빈의 지인으로 알려진 중년 여성입니다. 평소에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던 그녀는 이날 방송에서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용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얘는 항상 자기만 바보처럼 웃고 다녀요. 근데 아무도 물어봐주지 않았어요. 넌 괜찮냐고. 이 말은 한순간에 전 국민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그녀는 방송에 나오는 사람도 언제나 괜찮은 건 아니다라는 단순하지만 절대 잊어선 안 되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 이후 그녀의 별명은 연자맘이 되었고 그녀는 대중의 대변자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말하지 못했던 것을 그녀는 대신 말해준 것입니다. 용빈증후군 위 증상. 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단순한 감동이나 팬심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른바 용빈증후군은 아래와 같은 복합적인 정서 반응을 동반합니다. 감정이입의 극대화, 용빈의 침묵 속 고통에 지나치게 몰입하며 자신의 트라우마와 연결짓는 현상, 도덕적 자책감, 그를 보면서 나도 주변의 누군가에게 이렇게 무관심했을까 하는 자문, 보호 본능 자극, 무언가 해주고 싶은 충동,
선물 보내기 운동이나 지지 댓글 릴레이 등 행동으로 이어짐. 정체성 동기화. 그는 내 친구 같고 내 동생 같고 어쩌면 예전의 나 자신 같다는 심리적 동일시. 이러한 복합 감정은 단순한 우상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집단적 공감을 통한 내면의 성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용빈 증후군의 핵심입니다. 프로그램 제작진도 예측하지 못한 후폭풍. 프로그램 PD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장면이 그렇게까지 반응이 클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편집할까도 고민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방송 분량이 될까 싶었거든요. 그 조용함이 오히려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킬 줄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요즘 예능은 화려한 자막과 과장된 리액션으로 가득하지만 이 장면은 달랐습니다. 그저 조용한 침묵과 눈빛만으로 수백만 명을 울린 것입니다. 이후 방송국 측은 추가 편집본을 풀었고 댓글을 정리해 공개하는 다큐멘터리 제작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방송 에피소드가 아닌 하나의 문화적 사례로 남게 된 것입니다. 대중이 본 진짜 용빈.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용빈에게 이토록 반응했을까요? 첫째, 그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 어딘가 어색하고 긴장했고 남의 시선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가공되지 않은 인간의 불완전함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상처를 주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침묵 속 진심, 그것이 진짜였습니다. 셋째, 그는 내가 할 일은 무대에서 노래하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기능만 요구받는 사회 속 개인의 외침처럼 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며 나도 그렇다고 느낀 겁니다. 10만 개의 댓글, 그 안에 담긴 사회의 고백. 놀라운 점은 10만 개의 댓글 중 상당수가 단순 응원이 아닌 사회적 반성이라는 점입니다. 아래는 실제 댓글 중 일부입니다. 우리 회사에 있는 막내 생각났어요. 맨날 웃기만 하는데 괜찮냐고 물어본 적이 없네요. 왜 그제서야 울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많은 걸 참았겠죠. 연자맘 같은 사람이 내 주변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누군가의 연자맘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단순한 팬심을 넘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무관심, 감정 회피, 무표정의 일상에 대한 경고로 읽힙니다. 용빈 증후군은 어쩌면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감정 결핍의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용빈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 방송 이후 용빈은 긴 휴식을 선언했습니다. 소속사는 심리적 회복이 필요하다며 스케줄을 중단했고 본인도 SNS 활동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자발적으로 용빈 응원 캠페인이 벌어졌고 일부 팬들은 소외계층 기부 활동으로 연결시키기도 했습니다. 그중 가장 화제가 된 캠페인은 괜찮냐고 물어봐주기 챌린지입니다. 주변 사람에게 하루에 한 번, 요즘은 어때? 라고 물어보자는 취지의 이 캠페인은 2주 만에 50만 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결론,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용빈 증후군은 끝난 현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주변의 누군가를 놓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은 오늘 누군가에게 마음을 물어봤습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빠르게 소비합니다. 감정조차도, 콘텐츠조차도. 하지만 이 사건은 말합니다. 때론 가장 조용한 장면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연자맘은 그저 한 사람일 뿐이었지만 그녀의 한마디는 모두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했습니다. 용빈은 그저 한 예능인의 이름이었지만 이제 그는 대한민국의 감정 지도에 거대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또한 이미 이 감정에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말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의 연자맘이 되어야 할 시간입니다.